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8월달 난초관리 알아보겠습니다. 1년 중에서 우리가 가장 힘든 달이 8월달입니다. 우리 인간한테도 힘들어요. 우리 식물인 난초 8월달이 가장 힘듭니다. 그 중에서도 야간에 열대야가 시작됐을 때 열대야가 계속 진행될 때 가장 힘듭니다. 그것은 바로 물죽입니다. 그러니까 난초가 여름철에 8월달에 33도, 5도 가는 거는 기본 보통이라고 생각합시다. 옛날에 뭐 저희 아파트에서 38.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공중습도를 보니까 한 40도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래도 우리가 선풍기를 잘 돌리고 문 활짝 다 개방해가지고 저희 아파트 베란다입니다. 그리고 사방 다 문 개방하고 방충망 개방하고 선풍기 돌리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난초 강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서도 각종 병이 찾아와요, 병이. 그러면 자, 물 관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 관리, 가장 어려운 것이 물 관리입니다, 여름철에. 우리가 8월 달에. 그것도 온도가 올라와서도 문제지만은 열대야가 시작됐을 때. 그럼 물을 언제 주냐? 밤에 줍니다, 밤에. 밤에 언제냐? 2시나 3시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난초 사랑이 언제 잠 안 자고 좋으냐? 그때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 기온이 제일 내려갈 때 열대야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열대가 25도, 이건 열대야도 아니에요. 막 30도 막 이렇게 가버립니다. 29도, 30도. 그러면 아침에 주면은 해가 중천에 막 떠가지고, 그렇잖아도 아침에 물준 놈하고 공중 습도가 많아가지고 신화에 물고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걸 이렇게 화장기 말아서 하자. 그러면 신화가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다고 이 귓봉이 있지 않습니까? 귀 휘비로 이렇게 자꾸 상처 주면 이렇게 빨아 올리지도 못하면서 상처 주면은 난초 여기에서 세균이 발생하면 쏙 빠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주기는 좀 쓰고 싶더라도 밤 새벽에 주는 게 좋다. 아침에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럽니다. 왜라고 얘기했죠.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그 아침에 물 준 놈하고 막 공중 습도가 막 70%, 80% 막 그 습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습이 많으면 난초 망가져요, 잘못하면. 아무리 선풍기 돌려도. 그래서 새벽에 주라고 그 얘기입니다. 자, 물주기는 이제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전부 창문을 개방해가지고 선풍기 돌리는 것 뿐이 없어요. 그러면 신화 관리는 어떻게 하냐? 신화 관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름철에 자꾸 난초 자꾸 쏟아보면 그거 죽어요. 그래서 신화 관리는 물 좀 이렇게 하고 선풍기 잘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더우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각종 병이 찾아와요. 탄저병, 잘록병, 무슨 또 역병, 구경 썩은 병, 뿌리 썩은 병, 잿빛 곰팡이, 붉은색 곰팡이, 푸른색 곰팡이, 녹균병, 입마름병, 전문이병, 이렇게 막 찾아온다, 이건. 제가 아는 것만 이렇게 다 이래도.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몇 번씩은 꼭 살균을 해야 합니다. 제가 살균제가 꽤 많습니다. 자, 이거 디코닐 에이스입니다. 이거 디코닐 에이스. 입마름병, 검은물인병, 역병, 탄저병, 대등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면 되지 않냐 하는데 안 돼요. 예, 한 가지만 하면 내성이 생기니까. 자, 이게 프리엔입니다. 이게 잘록병 약입니다. 잘록병. 난초사랑에 잘록병 약이 그건 말고 있는데요. 있다니까요. 다찌가린이에요, 다찌가린. 근데 프리엔도 잘록병 약에 사용한다. 좋은 약입니다. 그러면 프리엔이 다른 데는 다른 거 아니야. 구경 썩은병 이런 거 다 막는다, 이게. 그러면 전용 다찌가른도 있습니다. 잘록병. 잘록병이 뭔 약이냐면 무슨 잘록병이냐면 물 줄 때 보면은 난초 잎에서 툭 떨어져요. 무슨 나무 잎사귀 가을에 툭 떨어지세요. 아주 기분 나쁘고. 그래가 몽당만 남아버립니다. 그리고 이거 오티바 타벤탑입니다. 오티바하고 똑같은 성분을 가진 약입니다. 다찌가는 아까 얘기했죠. 이거. 그리고 서포타, 이건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전용 살균제, 소독제. 그 다음에 이제 아그라마이신 여기 있습니다. 아그라마이신 세균성입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다이센 45 이렇게. 지금 다이센을 주냐 안 주냐 지금 8월 달에 잘 안 줍니다. 7월 달에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게 스포르겐입니다. 스포르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난초 곰팡이만 있으면 기를만 하다가 물론 다른 병도 많이 와요.
그래 곰팡이 한번 걸리면 그건 절대적으로 다 죽습니다. 자, 서퍼링 얘기입니다. 이건 푸른색, 잿빛, 붉은색 다 없애는 약입니다. 서퍼링. 이거 종로 5가에서 삽니다. 서퍼링. 그러면 난초사랑님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죠. 갈색 문인병, 전문인병, 무슨 역병, 흰가루병, 입마른병, 녹균병 이런 거 구경 썩은 병 다 잡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럼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러겠죠. 내성이 생기니까. 그 밖에도 제가 여기에 또 베노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서 돌려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3번, 4번, 일주일에 지금 2번씩 살균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에다 난초를 방이나 마루에다 두신 분들은 습이 많아요, 습.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 항상 취약하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지금 얘기했죠. 서퍼르게 이거 곰팡이 푸른색, 붉은색, 잿빛 전용약입니다. 전용약. 이거 어디 가면요? 종로 5가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종로 5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햇볕, 그 다음에, 그래서 살균, 살충. 그러면 살균을 어떻게 하냐. 물을 주고 전화합니다. 물을 한번 싹 줘요. 한번 싹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살균제를 한 10분이나 20분 있다 한번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비카드나 살충제, 비카드나 또 하나 이름이 제가 저기 있는데, 모르겠네요. 농약, 그 살충제. 살충제도 빼짝 마른데도 저는 안 합니다. 물을 한번 주고,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 꼭 따라서 하는 법은 없어요. 물 한번 주고, 살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2-3시간 있다가 다시 물로 다시 헹궈내버립니다. 난초들은 아무 효과 없어요. 충이니까 2-3시간이면 다 뒤졌어요.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살균제는 물로 씻어내버리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안 된다면.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살균하고 한 다음에 아닙니다. 살균제를 했으면 며칠 있다가 또 살충제 하고, 살충제 했으면 며칠 있다 살균제 하라. 또 혼동할까봐 제가 이렇게 반복적인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햇볕 관리입니다. 햇볕은 여름에 줘야 하냐, 줍니다. 주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무슨 푸른 나무 그늘에서 자라니까 전혀 주지 말라는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차광을 한 50, 60% 이상 해가지고 대발로 해가지고 바람 산을 해가지고 햇볕을 은은하게 줘야 합니다. 가짜 지금 여름철에 이 뜨거운 햇볕을 노출시켜보면 우리가 해수욕장 가면 이런 데가 다 타버리죠. 타가지고 허물 벗어버리죠. 그리고 화상입니다. 막 얘들. 그럼 얘들이 그 어렸을 때 더운데 해수욕장 아니더라도 들어갔는데 막 울어요. 이런 데가 막 화상. 그래가지고 제가 알로에 시원한 찬 느낌이 그걸로 발라주니까 좀 낫더라고요. 막 울어요. 막 홀라당 벽혀져버린다. 그거 바로 화상. 난초도 절대 그냥 노출시키면 난초 큰일 납니다. 화상이고 새까맣게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햇볕은 60, 70% 꼭 차광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물주기까지 또 살균, 살충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살균제를 언제 주냐? 밤에나 저녁 때 줘야 한다 이겁니다. 벌건 대낮에는 아침에 주어서는 아까 물주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란 생활이 어렵다 그럽니다. 새벽에나 4시, 3시 그쯤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 줄 때. 아침에 하면은 좋은데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공중 습도가 막 해가지고 난초한테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신화관리, 햇볕 관리까지 다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분화입니다. 화분화는, 이게 인위적으로 하는 화분화입니다. 꽃피게 하는 화분화, 화분화입니다. 그런데, 화분화인데, 화분화는 꽃을 보려고 꽃대를 올리는 게 화분화입니다. 초보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꽃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촉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4촉이라도 여기 신화가 올해 2촉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데다 화분화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3촉에서도 화분화 시키려면 시키는데 아주 전진촉이 튼튼하던가 이렇게 했을 때 3촉짜리에도 화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분화라는 게 뭐냐?
물 3, 4일 만에 한 번씩 준다. 이틀 만에 준다. 3일 만에 준다. 일주일 동안 물을 안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난초한테는 그게 잔인한 짓이에요. 화분은. 물을 안 주어가지고 했을 때, 우리는 식물 종족 번식이라고 하죠. 자기는 죽으려고 하면서 새끼, 우리 동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꽃을 피웁니다. 그 씨앗을 번식을 시키려고. 우리는 꽃 보기 위해서 화분화 막 함부로 시키지 마시고, 세력이 좋은 난초에다 하시고, 또 화분화 시킬 때 이렇게 인위적으로 질속 없는 걸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구경 썩이병, 탄저병, 막 잘록병, 흰가루병, 전문의병 이런 거 다 얘기했죠. 소독 철저히 하시고 화분화 시킬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자꾸 질문이 와요. 댓글로도 오고. 난초 사랑이 왜 노대가 자꾸 생기냐. 그거는 영양 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건 사무적인 얘기예요. 그럴 때 영양성이 언제 보자면 신화가 올라올 때 영양 손실을 뺏기지 않습니까? 그럼 영양 손실이 뭐가 부족하냐?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마그네슘. 우리 인간도 눈이 깜빡깜빡깜빡 할 때 그건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마그네슘 우리가 먹는 거는 바나나에 제일 많습니다. 바나나. 그러나 약국에 가서 선생님 여기 눈이 깜빡깜빡한데 그건 마그네슘이 부족한데요. 이 약을 드셔보세요. 그러면 한 이틀이나 먹으면 눈이 깜빡깜빡한 게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 식물원은 이렇게 누리끼리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산채인데 이렇게 누리끼리 해졌어요. 이게 마그네슘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난초 사랑제는 다 노려가지고 계속 잘라낸다. 이건 마그네슘이 부족. 그럼 마그네슘이 뭐에 많이 들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스포레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살균제입니다. 근데 종로 가면은 마캄포 K가 이렇게 이거 가루 아닙니까? 이런 용기에 마캄포 K가 아주 비싼 가루약이 있어요. 가루약. 이거 살균제 가루약 아닙니까? 이렇게 살균제처럼 가루로 된 것이 있답니다. 무엇이? 마캄포 K. 질소는 아주 적게 들었고, 질소, 인산이죠. 인산이 40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륨 조금 들었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거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또 많이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주면은 노대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 없다. 왜? 마그네슘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어떤 것이 마캄포 K가 가루약 이렇게 살균제처럼 가루약으로 된 것이 있다. 그 어디 가면 있냐? 종로 가면 있습니다. 종로 가면 마그네슘 가루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대가 생기는 원인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그러면 마캄포 K 가루로 된 것을 어떻게? 이겁니다. 이거 여기다가 티스푼 하나 딱 해가지고 물로 씻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저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씁니다. 직접. 근데 이제 큰 사람들은 이렇게 큰 데다가 티스푼 3개, 4개 넣겠죠. 그래가지고 가루 넣어가지고 살포하겠죠. 그러나 저는 베란다에서 화분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노대가 생기는 원인까지 알아봤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마그네슘을 부족할 때 여기에다 뭘 투여해보냐. 마캄포 K 가루약을 투여한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제가 이렇게 했지만 또 빠진 부분이 있을 때는 댓글로 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초관리, 8월달 난초관리, 난초사랑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난초사랑 채널은 실속 채널입니다. 실속 채널. 아무 내용이 없는 채널이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난초사랑입니다.